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나는 시원한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어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요즘에 카스라이트라고 광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카스라이트는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카스라이트랑 그다음에 일반 카스랑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카스 한 캔 마시는 거랑 카스라이트 10캔 마시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카스라이트는 한두 캔 정도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는 건 다이어트 할 때 큰 지장이 없으니까 요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지승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 그리고 요요 현상 때문인데요. 살이 찌는 건 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살이 찌는 원인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호르몬 문제, 대사 문제, 스트레스 문제, 수면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 똑같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 개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맞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몸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에서 이제 드디어 해방됐다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무조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적게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과도하게 먹지는 않는지 아니면 활동량이 부족하진 않는지 잠은 제때 잘 맞춰서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시 먹는 걸로 이걸 풀고 있지는 않은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실행을 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몸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친구 중에 진짜 잘 먹는데도 날씬한 사람이 있고 물만 마셔도 살쪄요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보고선 우리는 살찌는 체질이구나, 날씬한 체질이구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이 두 사람을 나누느냐, 결과 가장 핵심은 대사력에 딸려 있습니다. 대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서는 분해가 될 수도 있고 몸에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분해하는 것이 높고 저장하는 것이 적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대사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사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사를 잘해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파이터 분들이나 먹방 하시는 그런 분들도 날씬하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식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일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이 굉장히 규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수면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선천적으로 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을 하고 불규칙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식사 시간에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잘 먹는지, 어떤 날은 아침을 안 먹고 어떤 날은 점심을 늦게 먹고 아니면 저녁을 늦게 먹고 이렇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이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살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잠을 정확히 잘 자줘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새벽 2시 이후에 무조건 꼭 자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을 절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수면 시간을 땡기는 그런 방식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체형이 날씬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깊은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이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만 마셔도 쉽게 살찌는 분들을 보면 호흡이 짧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숨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나 호흡을 짧게 하고 있다면은 이런 호흡을
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한가요? 물은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하루에 뭐 1.5리터를 해야 된다, 2리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1.5리터를 마시는 게 너무 과하게 많이 마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면 소변색을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적당한 수분을 섭취했을 때는 알맞은 약간의 노란빛이 나는 소변색을 보게 되고, 만약에 내가 소변을 봤는데 너무 희다 라고 할 때는 수분 섭취량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날은 오히려 더 수분 섭취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당한 소변량을 결정하면 됩니다. 음주랑 흡연도 좀 관련이 좀 있을까요? 체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랑. 술은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기가 쉬워지는 체질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술을 나 조금 먹고 싶어요 할 때는 위스키나 증류주 종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마셔도 살이 그렇게 쉽게 잘 찌는 그런 술은 아니니까 술 드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음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와인이나 막걸리는 한 잔만 마셔도 살이 찌기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이어트 할 때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맥주도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나는 시원한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어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요즘에 카스라이트라고 광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카스라이트는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카스라이트랑 그다음에 일반 카스랑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카스 한 캔 마시는 거랑 카스라이트 10캔 마시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카스라이트는 한두 캔 정도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는 건 다이어트 할 때 큰 지장이 없으니까 요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하고 나서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될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100 정도의 만약에 노력을 했다라면 유지할 때는 2-30만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 거 먹지 말아야지, 술 조금 조절해줘야지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잘해줬다면 유지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 체중을 달성을 했을 때 똑같은 체중으로 매일매일 지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조금 식사하게 됐을 때 하루아침에도 1kg에서 2kg 정도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루 이틀 정도만 예전에 다이어트 했었던 방식대로 조금 신경을 써주면 갑자기 올라간 그 1-2kg는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2kg가 올라갔다가 바로 1-2kg가 떨어지는 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느냐, 건강한 방식으로 내 몸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다이어트 했느냐, 아니면 안 좋은 방식으로 내 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방식으로 했을 때만 하루아침 사이에도 바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운동 많이 하고 적게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절식을 하거나 하루에 운동을 뭐 2시간 이상 굉장히 과도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을 빼게 된다면 살을 빠르게 뺄 수는 있지만 이걸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몸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중에 참았던 식욕이 한 번에 터지면서 요요까지 오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살이 더 쪄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감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은 2달에 몇 킬로 빼드린다, 한 달에 몇 킬로 빼드린다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에 꽂혀서 헬스장이나 병원에 가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면서 돈 주고 몸 망치지 마시고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체질이 바뀌지가 않으면 운동을 하든 뭐 식단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요요가 생길 수가 있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가 살찌는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진행을 하면서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살을 빼드리는 다이어트 한의사지만 살만 빼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 중에 살도 많이 쪄 있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아픔이 더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울증, 수면장애, 낮은 자존감,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면서 대인 기피가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의사로서 그런 분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바꿔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면의 스트레스까지도 함께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외면만 바꿔드리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도 바꿔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의원에 왔는데 심리치료까지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도 제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공부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도 많이 빼시지만 다이어트가 이제 끝나갈 때쯤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면서 이제 표정부터 굉장히 많이 밝아지시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의 밝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이 진료를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믿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지승이었습니다. 안녕.